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창원 경주는 딱 4경주만 실시가 된다는 점, 부산 경주는 실시가 되지 않습니다. 직전 회차 그랑프리와 동일하게 창원 4경주만 교차 배팅이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는 일요 경륜이 실시가 되질 않습니다. 금요 경주하고 토요 경주만 이틀 경륜만 실시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요 경주가 없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일 창원 경주 첫 경주부터 우종길이 직선에서 추입력 발해 나가면서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흘러갔었고 2경주와 3경주는 좀 무난하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회차 금일도 창원 1경주는 다소 좀 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경주하고 3경주는 안정감 있을 것 같고 창원 선발급 결승 4경주는 배당 가능성 높기 때문에 과감하게 접근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창원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남 대타 출전하고 있는 박태호가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한임식하고 신익희가 파업 선수고 나머지 1번, 2번, 5번, 6번은 비파업입니다. 4대3으로 3대4로 싸워야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박태호가 긴거리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익희에게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일수가 힘을 쓰고 김명중, 지종으로 이어지는 비파업 라인의 완승도 공략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편성만 놓고 본다면 박태호가 유리한 상황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익희와 협공을 펼쳐 나간다면 파업 완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응주가 전일 몸싸움을 펼쳐 나가봤습니다만 결국 3, 4코너 돌아 나오는 시점에서 갇혔어요. 차가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편성이죠. 오기어 활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이종필이나 정춘현 불러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종필의 후미 마크가 좀 더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3경주입니다. 김재국이 전일 2차권까지는 선전 펼쳐 나갔어요. 하지만 점수가 안 됐습니다. 결승까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재국의 강공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한상원까지 챙겨주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혼자 달아나는 경준영, 결국 호미권 마크 다툼 펼쳐나갈 수 있는 권영재라든지 끌어낼 수 있는 임근태의 상황에 따라서 기습 나설 수 있는 임권빈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민상원을 제외하고는 6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입니다. 근데 충청권 1번, 2번, 6번, 여기에 경상권 3번, 5번, 7번으로 파업 선수들 중에서도 또 지역 간 대결로도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찬수가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미혼팀에서 3군 훈련하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김영진이 직선에서 차가 나온다면 미혼 완승 가능하죠. 배학성도 호미권 마크 쫓아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변수라고 한다면 민상원 선행을 배학성이 몰고 갔을 때는 이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배학성의 직선 추입발도 좀 과감하게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창원 분위기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김이남 대타 출전하고 있는 박태호가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박태호 입장에서는 신익희하고 한임식하고는 협공이 가능합니다. 한임식하고는 11기 동기생인데 아무래도 파업 라인입니다. 반면 김명중을 중심으로 지종호, 이일수, 이근호는 비파업 라인이죠. 4대3으로 싸워야 되는 편성에서 박태호가 과연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강자 빠진 경주에서는 힘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우승까지 많이 차지해 나갔었던 박태호. 득점은 지금 신익희가 앞서 나가고 있죠. 신익희가 39주 만에 출전입니다. 팬텀 장애인 사이클 코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출장도 자주 가다 보니까 해외 경기도 자주 가다 보니까 공백이 좀 길어졌다라고 얘기했었던 신익희. 전반적인 몸 상태는 괜찮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일도 신익희 마크되니까 잘 쫓아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각태호가 때렸을 때 과연 신익희가 차가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태호 뒷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종호 끌어내죠. 김명중 전일 보니까 몸싸움 나쁘진 않았습니다. 신익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태호가
버텨내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박태호 입장에서 굳이 뭐 김명중, 지종호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가기보다는 파업 선수죠. 7번 신익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인 것 같습니다. 뭐 타정부터 때린다면야 신익규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수에는 딱히 시속감을 발휘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바퀴 타이밍에서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충분히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익기의 추입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태호도 잡고 때리면 11초 대 12초 대 초반 시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익기가 박태호를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명중이 마크를 놓쳤다가 3코너 지점에서 저치기까지 나서려고 했었어요. 이응주하고 몸싸움 끝에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김명중의 몸 상태가 그야말로 끝내준다는 점에서 4번의 뒷자리를 타종전으로 김명중이 쫓아가거나 빼앗는다면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취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4번과 6번 몸 상태 괜찮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점에서 대타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시속감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태호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4.7 먼저 4.6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1수가 힘을 씁니다. 김명중이 몰고 가죠. 지종호가 후미권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이근우가 앞이나 뒷자리에서 홈이 견제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박태호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하거나 박태호가 내선에서 갇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1수가 땡겨만 준다면 김명중이 몰고 와서 취입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수가 긴 거리 나서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지종호가 홈이권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힘으로 버텨낸다면야 뭐 1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전 박태호를 좀 세게 보고 싶습니다. 뭐 실력 기량 면에서나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죠. 파업 선수 비파업 중에서는 1수에는 딱히 힘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지종호도 있긴 합니다만 힘 대결에서는 박태호에게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과 7번 동반 입상을 주력으로 4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한임씩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응주가 뭐 객관적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 3, 4코너 지점에서 싸웠습니다. 결국 마크를 놓치면서 흘러버리는 이응주 뭐 몸 상태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파업 비파업의 대결이다 보니까 인터뷰에서 뭐 힘들었었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응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회차만큼은 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기원의 선행 활약에 나가고 이응주가 마크에 나가면서 취입기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를 정춘현이나 이종필 여기에 넓게는 강량한까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뭐 이종필 자리 선정에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충분히 이응주의 뒷자리를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1번의 선행을 2번이 몰아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오기원 시속감은 괜찮았어요. 힘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었다는 거 이응주가 오기원을 물고 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뭐 저치기까지 나올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의 선행을 활에 나갈 수 있는 2번의 직선 추입발이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이종필의 후미권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전일은 마크를 하지를 못했었죠.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종필 이력공중에 강합니다. 마크 되면 쫓아갈 수 있어요. 오기원이 때려봐야 12초 중반 시속 언저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타정전으로 이응재 뒤를 꽤 찬다면 2번과 7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2번과 1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2번의 직선 취입발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응주의 기량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것 같아요. 2번 1번이나 2번 7번 2번 1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강축 경주에서도 뭐 이변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간간히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변이 발생된다면 5기호 버텨내는 작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기호하고
정춘현이라든지 오기하고 이종필 정도는 노려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2번 월등합니다.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2일이나 279 주권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1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재고 전혀 좋다 말았습니다. 2차권까지 진입은 했는데 점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재고 금일만큼은 좀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재국이 과연 한상원까지 챙겨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팀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한상원은 거의 뭐 바닥 찍고 있어요. 김재국이 한상원을 챙겨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썼다가는 김재국도 불리한 상황으로 경주가 진행될 수가 있죠. 한상원 마크된다 하더라도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권영재, 김재국을 중심으로 후착 접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권영재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그래도 강자 빠졌기 때문에 타종전으로 김재국 뒤를 꽤 차는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3번, 4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뒤를 막혀 나갈 선수 임건민하고 전 임근태 권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임근태가 또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에 상당히 능합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7번 정도는 4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과 3번 쪽에 수도권 협경위한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4번과 7번을 차선으로 4번과 7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재국이 월등하죠. 편성 자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김재국이 한상원을 좀 챙겨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무리하게 선행 나서거나 타이밍 잡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여기서 힘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임권빈인 것 같습니다. 임권빈도 가끔 가다가 힘을 써서 이변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임권빈의 임근태라든지 임권빈의 권영재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7이나 53 경주권 정도는 이변으로 소액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재국 넣고 김재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후차권 접전 치열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권영재하고 임근태와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그래도 권영재가 수도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고 발주대 2점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김재국 뒷자리를 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결승 4경주입니다. 민상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의 선수는 파업 선수입니다. 민상호가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만 자리만 내주지만 않는다면 민상호가 가장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내주는 순간 가장 대열 끝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차피 민상호는 맨 앞이나 맨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선수들 중에서도 또 지역 간 대결로 좀 양분된 것 같습니다. 김영진하고 배학성 여기에 박찬수는 충청권입니다. 더군다나 1번하고 6번은 동갑내기 친구들인데 미혼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죠. 김영진은 또 박찬수하고 훈련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써놨고 박찬수는 또 최종근하고 훈련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 두 선수가 90년 동갑내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역선배 충청권 배학성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경상권 선수들이죠. 창원 지역 선수들입니다. 노성현하고 김상근하고 우종길이 또 연합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 중에서도 3명은 충청권, 3명은 또 창원 지역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서로의 또 셈법이 좀 다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누가 축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충청권하고 경상권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찬수가 이래저래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김영진이 막혀 나가고 배학성이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찬수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영진이 이를 상대로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박찬수가 힘을 쓰지 않으면 김영진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6번에 힘을 쓰고 1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하는 작전을 좀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김명진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입 나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미혼팀 완승, 동갑내기 친구들의 완승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배악성은 초반부터 김영진의 뒤만 물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점 때문에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지금 선발 창원 선발급 결승 4경주 7명 선수들 중에서 1번, 2번, 6번은 우수 승급을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진의 추입을 좀 더 우선하고 싶어요. 16경 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1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6번은 복승 중심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충분합니다. 앞선에서 제가 변수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민상우가 때릴 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전날도 민상우가 때렸습니다만 결국 김영진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어차피 민상호는 때리지 않고는 외선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상호가 때렸을 때 과연 뒷자리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악성이 민상호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또 친분까지 갖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이 땡겨만 준다면 배악성이 직선에서 차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김상근인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4번이죠. 2번하고 5번은 배당의 중심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민상호는 때리면 잡히죠. 때리지 못하면 외선으로 바닥권으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때리면 잡힙니다. 배악성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사 먼저 2호를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미연 쪽 축정권 쪽에 완승 쪽에 박찬수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영진의 직선 추입발인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넘어서면 배악성 정도는 불러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의 경륜항 TV 해설 방송을 사랑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한 해 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